있는데요. 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절염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관절염 이 단순히 무릎의 문제가 아니고요. 활동성 저하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도 함께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자, 관절 건강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무릎 관절의 관리와 치료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생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도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겨울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고요. 3월이 시작되면서 봄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깥 나들이 활동도 늘어나게 됩니다. 나들이 활동 준비하시기 전에 관절 건강부터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관절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무릎 관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역시 가장 많은 분들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무릎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자,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장님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는 그 무릎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것들을 꼽는다면 움직일 때 아픔, 통증과 그리고 부종, 붓는 거, 그리고 마찰음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뼈와 연골, 인대가 서로 복잡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 작은 손상이 시작되면 반복되면서 계속 손상이 자극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붓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네. 결국은 걸을 때,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또 심하게 그 연골이 손상된 경우나 아니면 뼈가 자라서 골극이 자라게 되는 경우에는 움직일 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특히 또 어떤 단계별로 진행이 될 텐데요. 초기, 중기 이렇게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편의상 저희가 관절염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 그리고 중증 단계, 마지막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네. 초기 증상에서는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안쪽에서 자극이 계속 반복되고 염증이 시작되면 그 염증으로 인한 부종이 생기고 물이 차게 되는데 네네. 단순하게 압력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게 아주 큰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그 초기 관절염 환자에서는 물이 차게 되는 것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호소하시게 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흡수되고 자연적으로 원상복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무릎이 붓는 증상들이 자꾸 반복되거나 아니면 한 번 생겼을 때 오래 지속되거나 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 무릎 증상이 중증 단계, 중간 단계까지 이미 왔구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임상적으로 이 중간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연골 손상 부위와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고 또 이걸 해결해 주면 네.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결국은 관절염 말기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관절 주머니 안에서 떨어져 나간 연골들이 관절 주머니 안에 염증을 계속 반복해서 유발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정상적인 세포들마저 손상을 받게 되고 결국은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관절 간격이 줄어들고 관절 그 모양이 변형되면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자, 치료의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때 좀 단계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야 될 텐데요. 단계적인 치료 방법도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대부분 50세 미만의 초기 관절염 환자분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나 그 다음에 물리 치료, 도수 치료
또는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러한 간단한 그 보존적인 치료로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증상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되거나 아니면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연골 손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리고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네네. 이때 초기 관절염 환자분들께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주사 치료나 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나 아니면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관절염 말기까지 진행되신 분들이라면 이때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내부의 연골 손상을 해결해 줘야 되는 방향 필요도 있고 네네. 또 경골 근위부 절골술 같이 다리 정렬 상태를 회복하는 치료 또는 관절 구조가 완전히 파괴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걸 대체해주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나 인공관절 전치 환술 네네.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덜컥 나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기왕이면 수술 단계, 비수술적인 치료법들로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먼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말이 어려운데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골수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이 혈액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를 따로 모아 필요한 부위에 주사해 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우리 몸에서 골수 혈액을 가장 많이 생성해내는 골반뼈, 특히 엉덩이 뒷뼈에서 40cc 또는 80cc 정도의 혈액을 채취해서 네네. 이거를 무균 소독한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통해 그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와 그리고 성장인자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필요한 부위, 무릎이면 무릎, 관절 여러 관절에 필요한 부위에 주사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그렇다면 구체적인 치료 과정 궁금한데요. 네. 치료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방에 들어가서 엉덩이 뒷뼈를 깨끗이 소독한 상태에서 작은 주사 바늘로 40cc에서 80cc 정도의 본인의 골수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수 혈액을 바로 그 자리에서 원심 분리를 통해 줄기세포와 또 성장인자만 따로 분리하게 되고 이거를 관절 내시경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관절 내시경 없이 무릎에 바로 주사해주는 아주 간단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줄기세포 이식술 역시 비수술 치료법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원장님? 네. 주사 치료는 그 정확하게 병변 부위가 확인되었지만 그 부위에 손을 대지 않고 주사로 치료한다는 그런 그 개념이 되겠는데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손상된 연골 부위, 연골 손상 부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관절 내시경이나 또는 최소절개로 주위 부위를 그 병변 부위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미세천공술, 약간의 구멍을 내서 네. 줄기세포가 자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 미리 준비한 배아 줄기세포 농축액이나 또는 자가 연골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여기다 바로 그 발라주는 도포해주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네네. 뭐 줄기세포 이식술 역시 수술과 비교한다면 여러모로 부담 없는 치료법일 것 같은데요. 뭐 치료 시간, 일상 복귀, 그 외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게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나이나 손상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시술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시술로 관절 연골이 재생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시술 시간이 다른 치료, 인공관절이나 경골근위부 절골술 같이 수술적인 치료와는 달리 한 15분에서 20분, 오. 길게는 30분 정도 최소절개나 또는 관절경을 통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이 별로 없고요. 네네. 고령이나 또는 만성질환 때문에 큰 수술이 힘드신 분 또는 인공관절 수술에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크게 거부감이나 부담감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자, 구체적인 치료 사례 궁금하시죠? 살펴봐 드릴게요. 먼저 63세 어머님이 받으셨네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사진은 관절경 사진인데요. 관절경 사진의 시술 전 사진을 보면 주변의 연골과는 달리 약간 그 노란색의 그 연골하골이라 그러는데 연골을 받쳐주는 뼈가 이미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관절경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술을 한 후에 14개월이 지나서 다시 관절경을 했을 때 보면 주변 연골 조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상 연골로 분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했던 63세 어머님의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방송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조금 해결에 도움 드리겠습니다.